그죠? 한마디로 판사가 좀 제대로 마음을 먹고 좀 판결문을 쓴다 그러면 새로운 각도를 쓸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드물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헬드는 뭐예요? 어디 거예요? US 스프링 코트죠? US 스프링 코트에서 한 판결은 뭘까요? 자, 플로리다 롱암 스테이트에 따라서 관할에 대한 연방 지방법원의 행사는 적법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뭐예요?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됐어요? 피상공이 루즈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관할이 있다 그런 거죠.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에 따라서 관할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관할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관할을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자, 포럼이 뭐죠? 여기서 포럼 스테이트가 뭐예요? 포럼을 많이 쓰잖아요. 포럼이. 보통 포럼은 이제 장을 열다라는 뜻이니까 주로 이제 재판을 여는, 그죠? 실적으로 재판을 행사하는, 재판을 주관하는 그 주의 법원이죠. 포럼이죠. 포럼은 자, specific jurisdiction. 한마디로, 특별한 관할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비거주 피고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자, 그러한 주장되는 상해 자체가 누구예요? 피고에 의해서 또 피고로부터, 피고와 관련된 행위로부터 발생되는 경우는 여기서는 스페시픽 jurisdiction이죠. 주로 여기서는 한마디로 왜 스페시픽 할까요? 스페시픽? 제너럴도 있는데 주로 스페시픽은 single or isolated incident 이런 경우가 있죠. 혹은 general jurisdiction은 그죠? continuous and systematic 이렇게 되겠죠. continuous systematic.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단발성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스페시픽이 적용되는 게 피고의 행위가 어떤 거예요? 주로 purposeful availment죠. purposefully directly toward foreign resident. 정확히 따지면 purposefully죠. purposefully directed toward foreign resident. 그 다음에 where jurisdiction would not otherwise.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미국의 헌법에 따라서 정신에 따라서 관할 자체가 기본적인 공정한 게임과 실적인 정의에 배치되지 않은 그런 경우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해보면 피고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플로리다 시민에 대한 그죠? 의도적인 상거래 행위가 있었고 purposeful availment니까 두 번째는 그 행위 자체가 미국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경우만 우리가 이런 반발성인 손해에 대해서 특별한 관할이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관할이라는 게 뭘까요? 피할 수 없다. 단지 뭐뭐 때문에 피할 수 없다. 뭐냐면 자, 피고라는 사람이 미시간에 있지만 자, 물리적으로 그 플로리다에 들어가지 않았다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관계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미시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 롱암이라는 게 뭐예요? 긴 팔이니까 그걸로 쫙 잡아다가 우리가 관할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ut of state party니까 뭐예요? 타주에 있는 당사자죠. 타주에 있는 당사자와의 개인적인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개인적인 계약은 자동적으로, 기본적으로, 충분한 미니멈 컨택트가 좀 성립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죠. 자동적으로. 한마디로 다른, 당사자의, 재판 관할지에 미니멈 컨택트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prior negotiation
contemplated future consequences along with the term of contract and parties actual cause of dealing. 자, 보니까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연방대법원에서는 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협상이 어떻게, 과거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이 뭔지,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실제 상거래 관행들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된다. 언제 어떻게? 자, 피고 자체가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해당 타주의 법원 관할지에 최소한 미국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접촉이라는 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죠? 그것도 필요가 의도적으로, 그죠? 의도적으로 최소한의 그 접촉이라는 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죠?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 밑에 것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된다. 평가되어야 된다. Course of dealing. Course of dealing은 우리가 여기 어디에 나오죠? 우리 토츠에도 많이 나와요. 토츠에도 나와요. 상거래 관행 같은 거. 그 다음에 terms of contract. 계약 조건들이 어떤 게 되고. 우리 같으면 현재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조건이죠.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조건이다. 그래서 here는 여기 어디에요? here. 우리 케이스죠. In our case, in our instant case, 그죠? 우리 케이스죠. 여기서 피상고인은 미시간 사람들이죠. 프랜차이즈죠. 피상고인은 뭐요? 자, 뭐라고 입증했냐면 substantial 실체적이고, 그죠? 그리고 계속적인 관계, 상대방하고 관계를 성립했다, 그죠? 만들었다. 여기서는 만들었다. 한마디로 어떻게 되냐면 마이애미에 있는 본사와 상고인은 마이애미에 있는 본사와의 실체적이고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계약의 서류로부터 공정한 통보를 받았다. 공정한 통보를 받았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두 사이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게 되면 상거래 내용이 나와 있고 계약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지만 만약에 하나의 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프로이다 법정을 우리가 한다. 그렇죠?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미 통보를 받은 거예요. fair notice가. 그 다음에 the course of dealing, 거래, 상거래 관행이죠. 방법. 한마디로 그렇다고 뭘까요? 프로이다에서 피소당할 수 있는, 피소당하는 그런 상거래 관행들 이런 것을 충분히 받았다, 통보받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지방법원, 연방지방법원이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요. 연방대법원하고 이제 같은 생각이죠. 연방지방법원에서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 피상고인 자체는 뭐예요? 한마디 아까 얘기했던 미시간 시민이죠. 이 사람들은 경험이 많고 경험이 있는, 그리고 상당히 서피스케일이 좀 세련된 그런 상인이죠. 비즈니스맨이에요. 뭐뭐에 따라서 경제적인 economic duress가 뭐예요? economic duress가 뭘까요? duress는 어디서 배웠어요? 그렇죠? 형법에도 나오고 컨트랙트도 나오고 도추도 나오고, 그 경제적인 강박이라는 건 결국은 상대방을 물론 계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우물적 지혈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궁박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맺는 절차사항이, 그죠? 절차적인 어떤 우리가 unconscionability에 속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economic duress라는 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상태를 그대로 그냥 역이용하는 거죠. 그런 상대방의 경제적인 궁박이라든지 혹은 disadvantage, 한마디로 상대방인 마이애미 프로이다 회사가 부과하는 그런 뭐죠? 어드밴티지 뭐예요? 이익이죠.
그건 불이익이죠. 디스니가 불이익이죠. 불이하에서 움직인 게 아니란 얘기죠. 이미 스마트한 사람이라 이런 게 아니고. 자, 상대방 소위 아펠리가 피상고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요소들을 지목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자, 프로이다의 관할의 주장에 대한 위헌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니까 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위헌다라고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보게 되면 결국은 연방대법원에서 결국 파기환송된 케이스죠. 다시 원심으로 가서 원심의 내용대로 그대로 우리가 판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브레넌 대법관이 이번 대표 의견을 작성하고 아주 중요하죠. 버거라든지 마셜 블랙만, 크레스트 오코너. 그 다음에 여기도 디센팅 오피니언이 있어요. 그래서 디센팅 거기에는 화이트 대법관하고 파월. 하여튼 뭐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메조리티는 우리가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브레넌 대법관이 우리가 결국은 의견을 작성했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프로이다의 롱암 스태츄라는, 그러니까 프로이다의 롱암 스태츄라는 주라는 건 뭐예요? 그 관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도 우리가 미친다는 뜻이 어떤 사람에도 미친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so long as the cause of action aligns from the alleged constructed breach. 그죠? breach. 뭐뭐 하는 한, 자, 그런 소송의 원인이니까 뭐죠? 소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클레임이죠. 그러한 청구 소송이, 자, 그러한 계약 위반으로부터 발생되는 한, 이주에서 계약으로 이행돼야 할, 그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죠? 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한 이주의, 시민이든 아니든, 어떤 사람에도 관할이 미친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브레넌 대법관 얘기가. 브레넌 대법관은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한 아주 위대한 대법관이죠. 이분은 미국이 앞으로 100년, 200년 가더라도 이러한 분은 한번 다시 나오기 힘들 정도로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는 대단히 해안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 게, 자,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죠. 서던 디스트릭트니까 플로리다에 있는 연방 지방법원은, 자, 주로 이제 다이버시티 법정이죠. 주로 어떤 규정에 우리가 rely on 했냐면, 의탁했냐면, 자, 인적 관할을 행사하는데 이 규정이 아까 지금 얘기했죠. 프로이다 스태츄의 이 규정 자체가 이제 롱암 스태츄죠. 그대로 인용한 거죠. 한마디로 미시간, 상당히 미시간 시민이죠. 소위 미시간 시민이 결국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반한 그런 시민이죠. 그것도 프로이다 회사와 그리고 프로이다에서 요구하는 월세를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그죠?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반한, 미시간 시민에 대한, 인적 관할에 대한 행사는 지금 프로이다 이 법령 자체를 우리가 인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The question present. 여기에서 우리가 논란이 되는 문제는 뭘까요?
이슈